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6시 하면은 천혜장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6시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일어나시고 천혜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어나다 보면은 목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좀 칼칼하고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다 보니까 고민이 좀 있더라고. 고민, 걱정, 근심, 고민 많아요. 많죠.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응?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까 말까, 살까 말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고민이 생겼다면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동굴로 들어가라. 동굴로 들어가랍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굴일까요? 우리는 고민이 생기면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좋은 행동 방식이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와 직면하고 스스로의 고민의 답을 찾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 그 새로운 자극들이 머릿속을 막 헤집어 놓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은데 헤집어 놓습니다. 만약에 고민되는 일이 생겼다면은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야 돼.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아주 골똘히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먼저 갖도록 해보세요. 골똘히 고민하는 시간들. 자신이 하는 고민의 핵심은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하며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고민해 보는 것이다. 나 자신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머릿속을 정리한 뒤에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경청을 하고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후회는 남지 않을 겁니다. 절대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정답은 없더라.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던 방향으로 나간다면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주고 싶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느끼고 싶고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탈탈탈 털어보도록 할게요. 탈곡기야. 일단은 삼성전자 아주 흥미로운 기업인데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등 삼성전자의 그 재고 자산이 올해 1분기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15일 삼성전자 그 분기 보고서에 따르니까 올 1분기죠. 올 1분기 기준 재고 자산이 54조 4,195억 4,19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 증가를 했어요. 1년 전에 얼마야? 그 47조 5,900억 정도 되는데 1년 전과 비교하니까 14.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14.3%나 늘어났더라.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의 재고가 올 1분기 31조 9,481억인데 9.9% 정도 증가를 한 거죠.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다. 상태가 안 좋다. 결국 뭐냐? 재고가 많다는 거야. 다만 가전과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분의 재고 자산은 같은 기간에 20조 1,900억에서 19조 8,200억 원으로 한 1.8% 줄었다고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부분의 그 재고 자산도 2조 1,661억에서 1조 7,014억 원으로 21.5% 감소를 한 거죠.
주요 제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신제품 갤럭시 S23 흥행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해 21.7에서 25.2%로 3.5% 상승을 했네요. 3.5% 상승을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을 내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늘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TV 역시 네오 Q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힘입어서 시장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올 1분기 삼성전자 TV 점유율이 32.9%인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해보니까 3.2%포인트 오른 거죠. 한편 삼성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늘려서 6조 5,790억 정도 이제 집행을 한 거고요. 이는 작년 동기보다도 11.1% 증가한 것이죠.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야. 최대 규모. 최대 규모입니다. R&D는 겁나게 합니다. 삼성전자 R&D 겁나게 해요. 허벌나게 합니다.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1분기 시설 투자액은 10조 7,388억인데 반도체 사업에만 90%가 넘는 9조 7,8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반도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반도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주 반도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잘하겠습니다. 잘할 거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랑 한국은행이 이제 15일 날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 시티에서 오프라인 CBDC 이게 뭐냐? 이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고요. 앞서서 삼성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의 모의실험 연구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바 있어요. 이를 통해서 송금이라고 수취인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 통신 NFC를 통해서 기기 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거죠. 이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이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칩셋은 보안 국제 공통 평가 기준에서 EAL 6 플러스 등급이네요. 6 플러스. EAL이 뭐냐? 이거 Evaluation Assurance 레벨이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 제공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원 한국은행 부총재랑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부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양사 협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오프라인 CBDC 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주 멋있어요. 푹 빠질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노사의 임단협 체결 속도가 4.1% 인상 협의했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1%로 최종 합의했네요. 올해 삼성전자 계열사 중에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는 15일 아산 1캠퍼스에서 노사 대표랑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단체 협약 체결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는 기본 인상률 2%에 개인별 평균 성과 인상률 2.1%를 합친 수치네요. 인상률은 지난달 27일 잠정 합의한 내용과 같고 이 밖에 노사는 현금성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7일부터 월중 휴무제를 도입합니다. 월중 휴무제는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채우면은 매월 하루를 쉴 수 있다. 이거 좋다. 좋네요. 쉴 수 있고. 올해는 협상이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월 상견례를 시작해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임금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해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대화를 통해서
분규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계열사들의 임단협도 속속 확정될 건데 아직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전기도 임금 인상률 4.1%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4.1%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가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도 이에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통상 삼성전자의 그 합의안은 계열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신뢰로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뭐 감사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부당이 하여튼 잘 된 것 같아요. 노사 협의가 아주 매끄럽게 잘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싸우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쌈박질하고 하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가 않더라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네. 전기요금. 지금 난립니다. 보니까 전기요금.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16일부터 1kW당 그 8.0원, 약 8원 올랐죠. 8원 오르면서 산업계 시름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완전 삼중고죠. 이 필수제인 전기 사용 요금마저 크게 인상되기 때문인데 전기로 24시간 대형 설비를 가동하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철강업체 등은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많게는 수천억 원 늘어날 것 같아요. 이는 생산 원가에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멘트 업체는 추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네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삼성, 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죠. 전기 수요가 많은 하절기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생산비용 부담을 높이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 5,334억 킬로와트시죠. 여기에 55%가 산업용 전기예요.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상위 5개사 중 4곳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국내 최다인 한 해 18,412기가와트를 사용했네. 21년 기준. 전기요금이 1조 7,461억이야. 전기요금이 1조 7,461억 원. 하이닉스도 한 209기와트씩 썼네요. 보니까 8,670억 원이나 냈네. 삼성 디스플레이도 많이 냈고요. 하여튼 장난 아닙니다. 209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하여튼 6천억 정도 안팎의 전기요금을 냈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특히 반도체 업종은 전력 사용이 많은 대형 설비를 24시간 풀가동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영향이 직접적이죠. 또 중국 업체나 원가 경쟁을 벌이는 디스플레이 업체로서는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해 같은 전력량을 올해 사용한다고 단순 가정을 하면은 삼성은 연간 1,645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하이닉스는 800억, 삼성, LG 디스플레이는 490억 정도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지만은 주요 업체가 비상 경영 등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단행이 돼가지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강업체는 전기요금이 오르면은 시장에서도 제품 가격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전력 비용이 원가의 10% 정도예요. 그 전기료를 가동하는 현대제철은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부담이 늘어나는데 21년 전기요금은 6,740억 원을 납부했고 국내 3위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납입금도 함께 오르는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 요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죠. 석유화학 업계도 전력 수요가 많은 하절기에 요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고요. 설비에 열을 식히는 쿨링타워 가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여름에는 전기요금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도 비상이야. 현재 건설업체 한 임원은 이 폭등한 공사비를 놓고 지금도 갈등이 심한데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해요. 건설 주요 원자재인 레미콘하고 철근값은 이미 30% 이상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죠. 이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20% 수준인 시멘트 업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요. 이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주력 제조업체에 아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 교수가 그래요. 경기 부진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이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측의 그 전반에 그런 실질적인 비용 증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용도별 요금 체계 책정 기준과 그 원가 회수율 등을 조정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이네요.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가정도 다 오를 텐데 가정 전기요금도 참 이 뭐 앞으로 살아가는 게 좀 팍팍합니다. 팍팍해요.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의 마스 누구야? 애플이죠. 애플과 삼성전자 이 상반된 재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성전자는 보유한 유동성 상당액을 단기 현금성 자산에 묻어둔 반면에 애플은 회사채 등으로 자금을 적극 운용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매년 수십조 원을 설비 투자금으로 쓰는 만큼 현금이나 1년 미만 단기 상품 위주로 자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그 생산을 전부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말 그대로 여윳돈을 굴리고 있다. 여윳돈을 굴리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15일 날 그 애플 분기보고서 보면은 올해 1분기 말 보유한 금융자산이 1663억 3300만 달러야. 우리 돈으로 한 221조 한 2천억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558억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 3천억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는 한 146조 9천억이죠. 9천억은 만기 1년 이상의 금융 상품으로 운용이 됐고요. 애플이 보유한 만기 1년 이상의 금융 상품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회사채가 650억 1,800만 달러, 주택 저당증권 MBS가 202억 2,500만 달러, 미국 국채 기관채가 184억 8,800만 달러, 해외 국채는 62억 1,700만 달러, 그 미국 지방채 5억 1,300만 달러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애플의 채권 수집은 올해도 이어지는 것 같고 1분기에만 한 111억 9,70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사들였네요. 같은 기간 단기 순이익의 절반이 육박하는 규모인데 1분기 설비 투자액 67억 300만 달러보다도 2배가량 많고 애플의 자금 운영 방식은 제조업체보다는 자산운용사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산운용사 아주 특이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재무 전략은 애플과 상반되죠. 상반된다. 주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자금을 묻어두고 있는데 지난해 말 보유한 금융자산 128조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현금성 자산 115조 2273억, 나머지 12조 8025억 원은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상품하고 주식으로 굴립니다. 삼성이 보유한 주식은 네덜란드 그 반도체 장비업체 ASML 지분이 1.5%인데 한 장부 가치가 4조 한 2,8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이죠. 그 미국의 유리 제조업체죠. 코닝 9.5% 갖고 있어요. 3조 한 2,382억. 중국 전기차 업체 BYD 0.1% 한 1,110억 정도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서 사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두 회사 자금 운용 방식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이 상반된 사업 전략 때문인데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해가지고 주력 제품의 기술과 디자인만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폰 등의 생산은 보통 OEM 방식이에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라죠. 100% 외부 업체에 맡깁니다. 아이폰하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각각 대만 폭스콘하고 TSMC에 맡기는 것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설비 투자로 유출되는 자금이 많지 않은 만큼 여윳돈이 상대적으로 많고 애플은 이 자금을 금리가 높은 중장기 회사채 등으로 굴려가지고 운영 수익을 현재 극대화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삼성은 반도체 설비 구축에 매년 수십조 원 쓰고 있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0조 원 정도 반도체 설비에 쏟을 거고 1분기 R&D에만 17조 2,800억 썼어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고 막대한 설비 투자금을 수시로 뽑아가지고 쓸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현금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이 반도체 경기에 부침이 심한 것도 현금 안전파를 가져가려는 이유인데 최근처럼 반도체 경기가 나쁠 때 대비해서 현금 등 안전자산을 충분히 쌓아두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영권 그 공격에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용으로 현금을 넉넉히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도 있고, 이 낙수 효과로 고용 창출 그리고 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올해 삼성은 설비 투자를 통해서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죠. 그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보니까 투자의 취업 유발 개수는 9.9명인데 투자 그 취업 유발 개수는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하네요. 삼성은 올해 50조 원 가량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한 49만 5천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삼성 멋지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